예, 소개받은 한국노총의 정문주입니다. 작년 말에 정부가 1년의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가 12월 23일 날 올해 이제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했는데 4대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리고 토론 주제가 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29일 날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된 골자는 우리 발제문에서 드러났듯이 정규직들이 과보받고 있다. 여기에 기초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좀 더 확대해서 보자고 한다면 우리 노동조합과 국민 간의 분열과 이간을 시키는 형태의 날조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 우리는 이렇게 노동계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 박사님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인용해서 쭉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국노총이 바라보는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재벌가 부자들에 대한 부의 편중, 더불어서 소득분배 메커니즘 자체가 이 보수 정권을 접어들면서 붕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MB 정권이 집권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50%로 떨어졌고 이것이 정체되는 현상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현상들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분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가계소득이 구제금융사태,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자고 한다면 6.6%, 그러니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이상 떨어졌더라.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소득입니다. 기업소득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OECD 국가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의 편중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과 관련돼서 정부는 대단히 경직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속에서 유연화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유연한가 경직적인가 이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발제문에서 드러났고요. 추가로 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의 경우에 지금 통계청이 밝힌 것에 의하면 52세, 53세에서 49세로 다 떨어졌습니다. 소위 50도 되기 전에 주된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동위원회 이제 부당이고 구제 신청 건수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가 일반예고 요건 자체를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 10,000건 됐었고요. 2013년에 거의 13,000건 가까이 됐고 작년 통계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금융권에서 지금 45,000명 이상 중도퇴직 퇴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잘 모르는 노동자까지 치자고 한다면 최소한 수십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연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비자발적 이직자 숫자인데 이것도 작년 통계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재작년도로 보니까 72만 명 정도로다가 전년도 대비 10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작년 통계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난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돼서의 한국노총의 입장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2+2, 그러니까 현재 사용기간 2년을 4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것들인데 이 건 관련돼서 작년에 모 공중파 방송에 미생의 작가 윤철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위반자들이 과연 미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내지는 만화를 봤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고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장글의 살리기냐 이런 의문을 던졌던 바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제기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정규직 전환율 관련돼서 김유선 소장님이 이제 인용했던 통계가 있는데요. 또 다른 통계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2만 명을 추적 조사했던 결과인데 2013년 말로다가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발제문에서 나왔던 전환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정규직 플러스 무기계약직까지 가게 되면 거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정도는 어쨌든 그 효과를 보고 있더라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파견 확대와 관련돼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는 발표가 안 돼 있었지만 작년 9월 24일 날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그러니까 장년고용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식 휴양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파견법의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 휴양제도가 들어오는 순간 지금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령자들 관련돼서 문호를 개방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파견 자체는 완전히 합법화돼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에게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들을 5년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 노동시장 자체를 비정직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물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예산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부가 안 돼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지침에 정규직들을 인원을 줄이고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외주화시키게 되면 경영평가 지침에 의해서 감점이 아니라 가점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대책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무관한 내용들, 예를 들면 임금, 근로시간,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라니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건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것들이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다가 최소한 한 4-5가지 정도가 됐는데요. 정규직 전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특고, 사내 하청 각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동부의 예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남발하면서 국회의 본능인 입법 기능들을 침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대략 저희가 알기로 한 300개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죠. 대표적으로 발제문에서 지적하셨다시피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2000년대에 만들어졌던 행정에서 지침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일주일은 7일이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7일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은 5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폐기하고 있지 않으면서 노사 간의 갈등들을 부딪히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부추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지침을 이참에 과감하게 폐기해야 될 것이고 입법의 권능들을 침해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바로 이곳 국회에서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여당의 경우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의 권한 자체를 행정부가 침해해서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직무성과 여기에 최근에 이제 능력까지 붙여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단체 협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것 또한 우회적인 전술로다가 일방적으로 반노동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공공부문에 있어서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서 고강도 2단계 정상화 대책들을 추진하겠다, 구조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복합임금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서 7년 이상 차들의 경우에는 임금체계를 호봉제가 아니라 성과연봉 형태로다가 전환시키겠다, 강제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임금표기체를 강제로 도입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자가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부문 안에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노사관계 모범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노동시장을 구조를 개혁하고 있는 단체별 미력화시키는 초보적 행위들 자체를 일삼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진아웃제 도입을 통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가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성과 부진자들의 경우에 2년 이상 성과 나오지 않게 되면 퇴출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에서는 현재 이 건과 관련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이런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협상이 아닌 다른
수단 자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